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친하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과 만나면 어렸을 때와는 주고받는 이야기 주제가 사뭇 다른데요. 옛날에는 연인 얘기, 가족 얘기, 혹은 미래의 진로 얘기 등이 줄을 이뤘다면 요새는 거의 만나면 남편이나 시댁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 대부분은 듣기 좋은 미담보다는 듣는 사람마저 화병 날 것 같은 화나는 이야기에 가깝지만요. 주변의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서로 노력을 하면 나중에라도 관계가 개선이 될까 싶었는데 결혼 10년 차인 지금 들어도 딱히 관계가 개선된 친구들은 없는 걸 보니 사이 좋은 고부관계 같은 건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판타지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각자 시댁에 다양한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하소연을 듣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 중에 이미 이 채널에 사연을 적어보낸 친구도 있었고요. 저도 영상 목록을 보다가 아는 사연을 만나 반갑기도 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화내주는 댓글들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시댁 채널에 사연을 적어보낸다고 하면 시댁 입장에선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거짓말 같지만 시댁에서는 제게 직접적으로 못되게 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댁에선 대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반응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예상이 됨에도 제가 사연을 보내기로 한 건 시댁에서 이 사연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사연을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의 신랄한 평가와 함께 본인들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랑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 시아버지께서는 한량 기질이 다분하셔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로 젊은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생계는 어머님께서 책임을 지셨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지금처럼 공부를 많이 하던 시대도 아니었으니 할 수 있는 일에도 제약이 많아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버는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였던 건 어머님께서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을 여기저기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다니고 유흥하는 데 써서 어머님께서 꽤나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버님을 잘못 만나 고생하신 어머님의 그 시절 흔한 마음 아픈 스토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머님은 그 고생 때문에 성격이 많이 망가진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머님을 마냥 옹호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아는 오빠를 통한 소개팅 덕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던 동기 오빠가 제안한 소개팅이었죠. 민주야, 너 취업도 했는데 이제 슬슬 연애에 관심 생길 때 아니야? 내 주변에 진짜 괜찮은 동생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야 소개시켜주면 고맙지.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공무원이고 애가 착하고 성격도 좋아.
너랑 나이도 동갑이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야 좋지. 만나보고 싶어. 그렇게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오빠의 말대로 선한 인상에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호감을 살 만한, 소위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죠.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도 마찬가지로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호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속전속결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취향도 취미도 비슷해서 오빠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잘 맞을 것 같아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성향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잘 다투지도 않고 순조로운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연애가 3년 차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자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부터 부모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니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약간 주춤하면서 대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반복되자 뭔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캐물었죠. 주영아, 너 왜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피해? 내가 뭘 피했다고 그래.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말했잖아. 우리 집은 별로 보태줄 형편이 못 된다고. 그건 알겠는데 뭔가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집에 빚이 좀 있긴 했는데 나랑 형이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어. 우리 결혼에 보태주실 건 없지만 너한테 뭔가 숨기거나 해서 누를 끼칠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알겠어. 늘 표정이 안 좋아서. 뭔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나 했지. 결혼하면 이제 내 가족이기도 하니까 네 가족 일도 숨기지 말고 다 해줘. 알겠지? 알았어. 당시 남자친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찜찜한 기분은 왜인지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이유 모를 근심 걱정을 한가득 안고 갔었죠. 저에게 말 못할 이유라는 게 혹시나 시부모님의 성격이 뭐가 낫다던지 그런 부분일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머셨어요. 아우, 우리 예비 며느리 아니냐. 어쩜 이렇게 참하게 생겼대? 역시 사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이렇게 기품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니까. 피부도 희고 고운 게 귀한 아가씨 티가 딱 나네. 아이고, 우리 거친 아들놈이랑 같이 있으니 아가씨야 머슴놈 같네. 우리 부족한 아들내미랑 만나줘서 고맙다. 고마워. 말씀은 감사하지만 너무 과분한 칭찬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과분하긴 네가 우리 아들한테 과분하지. 부모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당연히 좋은 여자랑 결혼하길 바랬지만 이렇게 괜찮은 며느리를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식구가 된 걸 너무 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혹시나 잘못하면 바로 우리한테 말하거라.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아유, 말씀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댁에서는 시집살이의 기운은커녕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왜 그러시나 싶을 정도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셔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러려니 했죠.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 그러게 아직 잘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뭔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드네. 뭐 앞으로 잘 해드려야겠다. 아니야, 잘해준 게 왜 없어.
결혼 준비만 해도 당신 쪽에서 훨씬 많이 해줬잖아.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보태주신 게 없으신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신혼집도 얻어주시고 하니까 내심 많이 미안하신가 봐.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차피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결혼인데 누가 집을 해오고 누가 혼수를 해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연인들이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파혼하곤 하니까 당신은 당연한 듯 말해줘도 사실은 당연하다고 할 수 없지. 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집이야 어떻게든 하면 되지만 당신처럼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 집안 형편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나보다 더 형편이 괜찮은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알겠어. 집안 형편 얘기가 나오면 유독 주눅이 드는 남편 때문에 제 마음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집안 형편이나 부모님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쪽에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저도 몰랐던 남편만의 컴플렉스였던 모양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애를 오래 했던 커플이 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몰랐던 점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 결혼 전까지 저희에게 별다른 부딪힘 점 같은 건 없었어요. 한결같이 과한 친절을 베푸는 시댁의 태도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쌀쌀맞게 대하는 것보단 나았으니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1, 2년까지도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결혼 전 과하게 잘해주던 시댁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다 같은 괴담을 들을 때마다 혹여나 저희 시댁도 그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게는 깍듯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라 고된 가사노동을 해야 할 일도 없었으니 남들과는 달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가끔 제가 요리라도 해드리려 치면 기겁을 하셨죠. 명절이 끝난 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믿기지가 않는다며 다들 부러워했어요. 야, 진짜야? 내가 들은 시부모님 중에 최고인데? 세상에 그런 시부모님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결혼하면 좀 변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기본적인 도리 같은 건 강요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 야, 네가 진짜 시댁복 남편복은 있나 보다. 남편도 완전 착하잖아. 시부모님 닮아서 착한가 봐. 부럽다. 난 이번 명절에도 초죽음이었어. 이놈의 명절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니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시댁설도 저에겐 남일이었고 남편과도 변함없이 사이가 좋아 저는 참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더니 본격적으로 시댁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건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조금 어두운 얼굴로 묻더라고요. 여보, 혹시 친정에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돈? 갑자기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게 엄마가 몇 년 전에 노후 자금한다고 작은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 전세 살던 사람이 방을 뺀다고 했는데 전세금이 지금 없으신가 봐. 그래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뭐? 얼마 정도인데 그래? 2억 정도? 아니, 갑자기 2억을 어떻게 빌려달라고 해? 많이 급하신 거래? 세입자 방은 언제 빼는데? 한 달 뒤면 나간다나 봐. 뭐라고? 미안해 여보. 좀 당황스럽지. 나도 아는데 갑자기 어디서 빌리기엔 너무 큰 돈이라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혹시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실 수 있나 하고. 도와드리면 바로 갚을 수는 있는 거야? 괜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손 벌렸다가 사돈간에 의상하는 것도 곤란한데. 여보, 너무 부담되면 그냥 편하게 말해줘. 내 선에서 알아서 거절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라고 할게. 그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당장 다음 달에 나간다며.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이런 적 처음도 아니셔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괜히 장인어른께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탁도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바로 부탁을 철회하는 태도 역시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괜히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가 집안끼리 불편해지는 것만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상황을 모른 척 회피했죠. 다행히도 남편은 그 뒤로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잘 넘어간 것 같았어요. 퇴근을 하고 와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어머, 엄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돈 연락처를 분명히 저장을 해뒀었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날아갔는지 연락처가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번호 좀 받아둘까 해서 전화했다. 네? 아, 네. 사실 결혼 후 이때까지 시댁과 친정이 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서 어머님께서 그런 용건으로 전화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좀 얼떨떨한 기분이 들어 머뭇거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약간 조급하게 덧붙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니네 결혼시키고 사돈을 한번 뵙기는커녕 안부 인사조차 안 했지 뭐니.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안부차 연락이나 할까 했었는데 찾아보니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꼭 안부 아니더라도 사돈끼리 번호는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남남 사이도 아니고. 아, 네, 잠시만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만한 이유도 딱히 못 찾겠어서 순순히 저희 부모님의 번호를 불러드렸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차마 여쭤볼 순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끊은 후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네? 당신이 안 알려줬어? 응? 그랬어?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신 건지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어? 응, 알려드렸지. 안 알려드릴 이유가 딱히 없잖아. 아, 알겠어 여보. 잠깐만 끊어봐. 응? 왜? 잠깐 통화할 때가 있어서.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디다 통화를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일 때문에 통화를 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느낌상으로는 시댁에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였을 거예요. 엄마께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는데 엄마 목소리가 조금 어두우셨어요.
민지야,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야 당연히 잘 지내지. 그래, 주영이한테도 별일 없고? 별일 있었으면 내가 벌써 말했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며칠 전에 사돈이 전화가 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너희한테 빌리긴 좀 그렇다면서. 그런데 필요한 돈이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은 못 빌려드리는 상황이라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 너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 사돈 어디서 사고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말문이 막혔어요. 번호를 넘겨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했었는데 진짜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라고 했을 줄이야. 남편이 제게 친정에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은 것도 그때는 벌써 3달 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돈 빌려드렸어요? 아니, 아직. 돈 절대 빌려드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 알겠다. 별일 없는 거지? 아직은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가서 따져 물으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없는 말을 지어서 했게? 당신 뭐 아는 거 있지? 나한테 숨기지 말라 했잖아. 똑바로 다 말해. 도대체 3달 전에 방 빼는 세입자 전세금을 왜 지금까지 빌려달라 하시는 건데. 여보, 그게 사실은.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돈을 빌려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입자는 멀쩡하게 살고 있을 뿐더러 이사 예정도 없었고 어머님께서 친구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친구 남편분이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친구분이 떼돈을 벌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해서 그런 거라면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 느낌엔 뭔가 이상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렸지. 예전에 아빠도 그런 식으로 꼬드김 당해서 넘어갔다가 알고 보니 사기여서 집이 기울기 시작했던 거라. 근데 이미 눈이 뒤집힌 건지 말을 안 들으신다 싶더니 결국 장인 장모님께까지 전화를 드렸네.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니야. 아직 돈은 안 빌려드렸으니까 괜찮아. 근데 앞으로가 문제네.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매번 어떻게 거절해야 하지? 그동안 내 선에서 거절하고 있었는데 계속 같은 말만 하면서 거절하니까 나랑은 말이 안 통한다 싶으셨나 봐. 당신 통해서 연락처까지 받아 전화하신 걸 보면 진짜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다. 장인어른 장모님 뵐 면목이 없어.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건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솔직히 남편이 울 줄은 몰랐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아직 돈 빌려드린 것도 없고 손해본 거 없어. 울지 마. 사실은 당신 알아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숨겨왔는데 장인 장모님께 번호 바꾸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연락하실 줄은 몰랐어. 응? 무슨 번호까지 바꿔. 괜찮아. 내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릴게. 그래도 바꾸는 편이 나아. 이걸 보면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남편은 핸드폰을 가져와 그동안 시댁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문자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처가 등쳐먹으려는 시어머니의 추악한 모습만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평소에 저에게 대하는 모습만 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면이었어요. 야, 처가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안 빌린 게 호구지. 이번 사업에 투자만 하면 우리도 형편 확 펼 수 있다니까. 너 엄마 말 못 믿어? 언제까지 이렇게 주눅만 들어서 살 거야? 어? 남들은 잘 사는 처가 덕 그렇게 팍팍 보고 사는데 너는 무슨 구경만 하려고 해? 우리도 어느 정도 팔자를 펴야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 거 아니야. 돈 좀 빌려오라고. 네가 안 빌리면 내가 연락한다. 그 꼴까진 보고 싶지 않지? 좋은 말로 할 때 2억 받아와. 그게 네가 아들로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니까. 너 무슨 놈이 이렇게 고집이 세? 너 정말 네 마누라한테 잘 보이겠다고 우리랑 연 다 끊을 거야? 네가 그렇게 버틴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깟 2억 좀 받아낸다고 그 집 형편이 갑자기 기우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도 가난한 부모보다 잘 사는 처가에 붙고 싶냐? 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직접 빌려. 말 잘 듣는 사위행세 해서라도 돈 좀 뜯어내라고. 누가 안 갚는데? 사업 잘 되면 바로 다 갚는다니까. 우리도 힘든 처지에 아들놈 키운 보람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마누라 제대로 시집살이 당하게 될 거다. 어쩐지 부잣집애로 고분고분하게 데려온다 했더니 결국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내가 괜히 부잣집 며느리 데려오라 했겠어? 살림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라고 데려오라고 한 거지. 어쨌든 넌 맨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와. 확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이게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라고? 남편은 정말로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문자 내역을 보니 남편이 왜 저에게 그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었는지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저 같아도 친정이 시댁 돈만 노리고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면 쉽게 말을 못 해줄 것 같았거든요. 문자 내용을 보니 제가 부잣집 딸이라 어떻게든 해먹을 생각으로 제게 잘해주고 환대해준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그 점이 신경 쓰였는지 제 기분을 계속 살폈어요. 근데 여보, 당신이 보면 오해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난 당신 집안 형편 보고 결혼한 거 절대 아니야. 그것만은 알아줘. 예전부터 엄마가 결혼은 잘 사는 집하고 하라고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잘 사는 집이랑 결혼하면 부모님이 저렇게 나올 걸 알아서 별로 잘 사는 집 딸이랑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당신이 좋아서 결혼을 했더니 당신 집안 형편이 좋았던 거지. 그건 의심하지 말아줬으면 해서. 남편의 주눅든 표정을 보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말투와 표정에서 다 훤하게 보였어요. 하긴 제가 본 것만 해도 저 정도인데 얼마나 더 있을지 뻔했어요. 남편은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솔직한 타입이라 문자만 보고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저렇게 미안해하고 그동안 혼자 알아왔던 점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 건 당연히 알지. 처음부터 의심하지도 않았어. 어쨌든 당신 말이 맞는 거네. 우리 부모님 번호는 바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부탁을 하더라도 나한테 직접 하시라 해. 뭘 어떡하게. 딱히 방법은 없어. 그냥 우리 부모님 안 엮이게 하는 선에서 내가 거절하고 싶어. 저는 그 길로 바로 부모님 번호를 바꿔드렸어요. 바꾼 전화번호는 저나 남편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으실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번호를 바꾸시자 이제는 저와 남편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셨어요. 며느라, 요즘 사돈께선 잘 지내시지? 연락이 통화 안 되는구나. 네, 잘 지내세요. 안부 전해드릴까요? 그래. 근데 말이다. 너희 혹시 돈은 어느 정도 모아놨니? 네? 그건 왜요? 아니, 저축은 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혹시 한 5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겠니? 네? 무슨 일이신데요? 별일은 아닌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네. 금방 갚는다는데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혹시 니네가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어머님, 아무리 친하셔도 친구분이랑 그렇게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친구들하고 돈거래는 잘 안 해요. 그러다 친구분이랑 사이 틀어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500만 원만 송금 좀 해줘. 걔가 안 갚으면 내가 갚을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돈거래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어머님. 뭐? 있는데 안 빌려준다는 거야? 우리 사이에 야박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한테 돈 빌리려고 예뻐해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셨다면서요. 저야말로 어머님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스러워요. 뭐? 실망? 이래서 며느리들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더니 내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 안 시켰더니 고작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걸로 실망을 해? 아휴, 내 팔자야. 내가 내 명에 못 산다. 그 통화 이후로 어머님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갑자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태도가 돌변하는지 그 속이 빤히 보이는데도 한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맞춰드리는 신용은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알게 모르게 수위가 세지더라고요. 야, 음식 맛이 이게 뭐니? 내가 하도 음식을 안 시키니까 솜씨가 형편이 없어도 영 없네. 오늘부터 내가 특훈으로 가르쳐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내 아들이 그동안 이런 음식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미어진다. 미어져.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요리 잘해요. 제 입맛에 맞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소리? 아주 웃기고들 있네. 웃기고들 있어. 시애미가 돼서 며느리 음식 맛없다고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이 난리냐?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어머님은 돈을 안 빌려준 일로 단단히 화가 나신 건지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잡아 저를 괴롭히셨어요. 나이도 좀 있으신 어른이니 금방 끝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진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됐어. 어머님 화나신 것 같으니까 당분간 맞춰드리자. 저러다 마시겠지 뭐.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처가에서 돈 빌려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닌데. 내가 미안해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괜찮아. 마음고생은 당신이 훨씬 많이 했는데. 아직도 문자 오셔? 오시긴 하는데 알림 설정은 안 해놔서 그나마 좀 덜해. 안 읽는 편이 정신건강에 낫겠더라고. 잘 생각했어. 그냥 히스테리 부리시는 거니까 독려하지 말자. 어머님께선 만나면 저를 괴롭히시고 안 만날 때는 온갖 폭언과 문자로 남편을 괴롭히셨어요. 그나마도 저는 남의 집 자식이고 저를 덜 괴롭히면 그래도 아직 돈 나올 구멍은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신 건지
괴롭히다 잘해줬다가를 반복하는데 그게 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음식 가지고 뭐라 해서 속상하지? 근데 이건 너한테 개인적으로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결혼 생활하면서 필요한 덕목이라 한 소리 한 거다. 너도 온 김에 요리 좀 배워가면 좋지 않니? 네, 어머니 말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태도가 왔다 갔다 하시면 저 정말 헷갈려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고요. 뭐라고 하시던지 잘해주시던지 하나만 하세요. 나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너한테 실망한 게 커서 마냥 잘해주기만은 힘들구나. 젊은이가 이해를 해라. 그게 아니면 실망할 일을 안 만들면 되지 않니? 어머님은 어머님한테 돈 안 빌려드린 게 그렇게 실망할 일이세요? 저희 집 말고는 돈 빌릴 데가 그렇게 없으세요? 저희 집이 은행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돈돈거리세요? 그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도 내가 젊을 때 저 녀석 키우느라 온갖 고생한 건 들어서 알지 않니? 잘 생각을 해봐. 네가 누구 덕분에 남편 잘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네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효도를 해야지. 내가 네 남편을 저렇게 잘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네가 이상한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고 있을 줄 누가 알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세요? 저도 보는 눈이 있죠. 지금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 건 저도 알지만 남편을 안 만났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저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손절도 하고 도망칠 줄도 알아요, 어머니. 뭐? 이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라는 거야. 결혼으로 100년 가약을 맺었으면 어느 정도 서로 맞추고 살 줄 알아야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넌 이런 노력도 안 하고 괜찮은 남편을 얻었으니 그건 전적으로 내 덕분 아니니? 게다가 나처럼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어머니도 정말 드물다. 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사돈댁 연락처 좀 다시 알려줘봐라. 번호를 바꾸신 것 같던데 어른들끼리 대화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좀 알려줘봐. 응?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니? 이럴 때 도와주면 내가 평생 기억하고 또 잘해준다. 어머님, 솔직히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너무 반복되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몇 번 거절하고 부모님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드렸으면 눈치를 채셔도 오래전에 채셨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징글징글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참고 화를 터뜨렸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세요? 저희 입에서 꼭 험한 말이 나와야 그만하시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노후 대책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 큰 돈을 시댁에 빌려주면 못 돌려받았을 때 어떡하시라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어차피 감정 상할 거 시댁에 돈 빌려주고 척지는 것보단 안 빌려주고 척지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아, 그래. 이렇게 본성을 드러낸다 이거지? 어쩐지 성깔 있어 보이는 애가 잘 참는다 싶었다. 네가 이제라도 이뤄낸 거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네. 오냐, 며느리 잘 들인 줄 알았더니 집안일도 개판으로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고 가진 거라곤 형편 좋은 집안뿐인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우리 조상님이라도 잘 모셔야겠다. 집안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호강도 못 하시고, 응? 다음 명절 때부턴 제사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와. 뭐라고요? 제사요?
없앤 지 오래라면서요. 없앤 지 오래였지. 지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원래도 아들 결혼하면 시키려던 거 마음에 드는 며느리 데려온 것 같아 안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딱히 삶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니 제사라도 지내게 해야 하지 않니? 나도 내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뽕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전 안 지내던 제사 어머님 아들 키운 보람 느끼라고 지내드리기 싫은데요. 전 얼굴도 뵌 적 없는 분들인데 상관이 있어도 어머님이 있지 저랑 있을 것 같진 않아서요. 제사는 지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지내세요. 어머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면 뭐 제가 네 하고 지낼 줄 아셨어요? 뭐야? 시부모가 제사 지내라는데 안 지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진심으로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제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세대 자체가 시댁에 복종하듯 살았던 시대라 그런지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한 반응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혹여나 친정이 가난했더라면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을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없던 제사를 만들어서 지내고 싶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감정 상할 거면 손해 안 보고 척지는 게 낫다고요. 재산이 뭐니 돈 안 빌려준다고 이렇게 어린애 떼쓰듯 저희 부부 괴롭히실 거면요. 저 어머님 안 보고 살게요. 저 때문에 아들 키운 보람 못 느낀다 생각하시면 아들도 보지 마세요. 저도 제 남편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혀서 폭언 듣는 거 너무 꼴 보기 싫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말 안 하고 참아왔던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심하게 하셨겠어요. 결국 저한테도 못 숨기고 이러시는 거 보니 더 추잡하게 감정 상하기 전에 시댁하고 연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어머님. 뭐야? 너 거기 안 서? 네가 그렇게 간다 해봤자 천륜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륜은 인간이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치는 어머님을 놔두고 나왔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어머님이랑 내가 연 끊는 거 싫으면 당신도 어머님한테 가. 당신 그동안 고생해서 부모님 빚도 갚아드리고 못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취급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 난. 그래도 당신은 부모 곁에서 효도하는 게 맞다 생각하면 나랑 이혼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아니야 여보, 고마워. 응? 사실 나 엄마랑 연 끊고 싶을 때 진짜 많았어.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연 끊는 상상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니까 엄마 편을 들게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안 그래. 당신이 내 손 잡아 끌고 나오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고 당신이 날 구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당신이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 나도 당신 뜻을 따를래. 뭐야? 말이 이상하네. 당신 부모인데 잘 지내고 싶어도 당신이 잘 지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러게, 난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은 기분이네. 남편은 스스로도 낯선 감정에 얼떨떨해 보였어요. 그 멍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 남편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폭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잘 사는 집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라는 소리를 지겹게 들어왔으니 그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사람을 조용하게 들들 볶는 스타일이니 더 괴로웠을 거예요. 나중에 더 이야기해보니 남편은 제가 정말로 잘 사는 집 딸이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등칠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결혼 후엔 어떻게든 제 선에서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여주고 나서 혹시나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할까봐 그건 그거대로 마음고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속으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을 만나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참, 그 세월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번호를 바꾸러 갔어요. 어차피 저희 집 주소를 아시니 당분간 귀찮아질 것 같긴 했지만 시댁과 연락만 차단해도 속이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신혼집은 곧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이래도 되나 싶어 하면서도 내심 마음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늘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던 얼굴이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저에게 이제 숨기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나? 가끔은 제가 남편의 천륜을 끊어낸 기분이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남편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제 선택에 후회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니 언젠간 다시 시댁과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에겐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시댁도 제가 이렇게 바로 연을 끊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 나중이 되면 좀 태도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시댁과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혹시 주변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두워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게 설령 가족이고 부모일지라도 끊어내는 게 나은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가족과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